역사적 순간에는 그 역사적 순간을 감당하는 또 역사의 인물들이 있게 됩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가 나왔던 그 장면이 역사적 장면이라면 그 역사적 순간, 역사적 장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생한 숨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패를 받은 우리 법률대리인, 우리 변호사님들입니다.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 이후부터 파면 선고가 날 때까지 우리 법률대리인들의 보이지 않는 피와 땀, 노력들은 국민이 지키는 나라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도 그 책에 저자로 참여했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썼습니다. 역사는 결코 직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후퇴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그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역사의 선두에서 우리 법률 대리인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들에게 고마움을 어떻게 표시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기록으로 남는 감사패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사실 한번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오시기로 했었는데 당내 일정 변경으로 오늘 변경이 돼서 사실 오늘 한 건데요. 그래서 못 오신 분들은 감사패가 마련이 돼 있나요? 그분들도 드리는 거죠?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패를 드린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 탄핵소추단을 대표하여 송도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우선 오늘 이런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신 국회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일부터 지금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너무나 마치 비현실 같은 가짜뉴스 같은 황당한 뉴스를 보고 그것이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정말 놀라움과 당황스러움과 분노와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 이후에 고통을 받았던 기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우리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그때부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비상계엄 시도 그리고 1년의 내란 사태 행위가 그 위헌 위법성이 너무나 심각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실은 매우 단순 명백하고 그 위헌 위법성의 중대성이 정말 어느 사례보다도 더 중대했기 때문에 저희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과정이 그렇게 길게 그리고 막판에 뭔가 우리한테 불안감을 주게 되리라고 처음에는 생각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가 생중계로 그 위헌 위법적인 여러 가지 사태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거나 불안하지 않다가 막판에는 이상하게 그 결론이 자꾸 미뤄지는 걸 보고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고 온갖 상상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드디어 지난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듣고 모두가 환호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동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 다른 여기 계시는 정말 우수하고 훌륭한 다른 대리인 분들과 함께 우리 그 당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 일련의 과정을 함께 수행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명예스럽고 참으로 지금 돌아보면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이후에 탄핵 심판 과정의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새로운 여러 진영이 짜지고, 그리고 그 이후 지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말 많은 분야에서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괴멸되기도 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전개되는 최근의 상황을 보고 저는 정말 마음 든든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 노력했던 것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국회로 즉시 집결했던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 저항으로 이 내란 사태를 저지할 수 있게 해준 젊은 군인들, 그리고 그야말로 그때 앞뒤 돌아보지 않고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모여서 정말 신속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는 즉각적인 대처를 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해주신 국회의장님이야 여러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지금 무슨 완결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함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망가지고 부스러진 부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 엉클어진 부분을 하나하나 꿰어서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우리 앞에 정말 어려운 과정으로 남아있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국회 구성원들, 그리고 새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서 지금 각자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 이 노력의 결실을 확실하게 얻는 그날이 조속하게 오기를 저는 이제 대리인의 위치에서가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하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원체 감격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국회 탄핵소추단 법률대리인단 감사패 전달식을 네,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좀 시간이 늦었지만 한 분만 제가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4일 날 국회 탄핵이 의결되고 나서 그러면 저는 자동적으로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되고 그러면 법률대리인을 꾸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김진환 변호사를 법사위원장실에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믿음감이 갖고 실력 있는 법률 대리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진환 변호사에게 거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아마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환 변호사님 잠깐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탄핵 심판 과정은 아마 제 평생 가장 또렷한 기억으로 남을, 제 죽는 순간까지도 가장 또렷한 기억으로 남을, 한편으로는 아프고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했던 것은 이 탄핵 심판만 이기게 해주세요. 다른 제 인생은 그 이후의 인생은 망가져도 좋습니다. 이거는 꼭 이겨야 되는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런 평화로운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표창은, 이 상패는 저희 집 가장 중앙에 배치해서 평생의 감사의 선물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국민들 덕분입니다. 또 그러나 그런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소화해 준 우리 법률 대리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모아 제가 대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대신 제가 감사패를 전달해 드린 저도 영광스럽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패 전달식을 마치겠습니다.